반갑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회복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올라오지 못했죠. 네, 코스피가 그래도 5,000포인트 지켰어요. 네, 1.4% 하락해서 5,089포인트, 5,100포인트 정도의 하방 막힌 거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80, 마이너스 2.49%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5%씩 밀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방어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또 3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3조가 넘죠? 네, 3조 넘게 매도했고, 선물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얘들 포지션이 바뀐 건 아니에요. 대신에 얘들 입장에서는 한 방에 죽이기보다는 네, 시간을 좀 끌었다가 만기까지 끌고 가서 때리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에 죽이는 것보다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외국인 포지션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들이 막판에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매도를 좀 줄였어요. 매도를 줄였다기보다는 매도를 멈췄다, 이게 맞겠죠. 매도 규모는 계속 늘어났지만 급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팔면서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포지션이 바뀐 건 아니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은 매수로 좀 들어와줘서 그나마 방어가 됐다. 기관들은 왜 들어왔을까? 기관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많이 털어내긴 했습니다만 기관들 포지션은 지금 지수가 붙잡혀 있는 걸 원하거든요. 5,000포인트 이상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5,000포인트 아래쪽으로 원하고 있어요. 서로 치열하죠. 여기다가 개인들은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힘겨루기가 아주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힘이 매우 막강하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5,089포인트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5,000포인트 깨지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오늘 4,900까지 깨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좀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월요일날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5,100, 5,200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위협적인 반등 포인트예요.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심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소폭이라도 오르게 된다면은 거봐, 내려가면 무조건 산다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고점 넘어가면서 막 치솟아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지죠. 이평선 간격 좁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21선과의 이격을 쭉 만들어 오던 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데드크로스 아래쪽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그 하방 포인트는 여기 4,000에서 4,200 뭐 이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61선 4,400까지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부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사가 계속 올라간다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다가 하방을 열어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포지션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급락,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5,100포인트에서 꺾어가지고 다시 내려갔죠. 그 다음에 5,000포인트 다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려주면서 마무리됐는데 외국인들 매도는 꾸준하게 진행됐고요. 막판에 그냥 조금 덜 파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좀 됐고 여기 마지막에 치고 올라간 구간이 이제 기관들이거든요. 야, 더 내려가면 안 돼, 이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5,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려놓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조금 다른 게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어요. 기관들이 팔았다는 것은 또 약간 의미를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급 동향도 같이 조금 이따 체크해 보고요. 자, 지금 과매수는 대부분 해소가 됐죠.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반등 정도는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과매수를 해소시켜 놓고 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또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근처까지 한번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증권사의 어떤 약간 하방 우려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상황은 내일 보고 월요일날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3,300억에 선물 옵션은 선물 쪽 매도는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우위죠. 그리고 주식 선물도 같이 팔아주고 있고요. 지금 현 선물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쪽 매도가 좀 많았고요. 네, 금융투자가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47억 순매수밖에 안 잡혔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전혀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전혀 힘을 못 썼다는 거. 코스닥 쪽에 지금 하락률이 좀 더 컸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쪽 그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제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네, 3분의 1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퀘스천 마크 붙여야 되고요. 투신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뭐죠? 개인들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네, 연기금은 현물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거 지켜주려고 합니다. 주가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좀 더 이따 팔아야 되거든. 네, 수익을 일단 좀 더 지켜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연기금의 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쌓이면 쌓일수록 만기일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 다음 주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적으로 계산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번 만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만기가 이렇게 복잡한 적은 없었는데 포지션이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서 대형 그런 대량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또 유턴이 안 되니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봅니다. 만기일날 그냥 대충 포지션만 좀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두리죠. 네, 양매도 통해서 가두리인데 지금은 하방을 너무 세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개인과 기관들이 그걸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식의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힘겨루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많이 회복됐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 21선 지지받고 오늘 4.8%까지 빠졌다가 0.4로 끝난 거죠. 물론 시간에서 또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뭐 요거는 이제 미국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0.36에서 끝났는데 요것도 뭐 시간에서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올라간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는 네, 그렇게까지 회복은 못한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지금 21선 아래쪽까지 떨어져 가지고 7%까지 밀렸다가 지금 4.3%로 마무리됐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의심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단 아래쪽 꼬리를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대신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 나타났다는 거.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다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어요. 대신에 아침에 크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해줬다. 요런 정도의 어떤 위안을 좀 삼을 수 있고요. 조금씩 이제 빨간색이 좀 보였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오늘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제 월급 종목은 지금 8개 있잖아요. 8개. 삼성 SDS 1.6% 빠졌어요. MDS테크 1% 빠졌고요. 두산밥켓은 3.7% 빠졌습니다. 뭐 근데 뭐 대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약품은 0.3% 올라서 괜찮았고요. 오늘 W게임즈가 많이 올랐죠. 네, 6.7%나 상승하면서 아까 전에 빠졌던 거 다 만회를 해줬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3% 빠졌고 AJ네트워크스, 미스터홀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합이라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8개 종목 합쳐서 보면은 그냥 뭐 보합이죠. 네, 그냥 계좌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리딩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빠지고 올라가고 한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살짝 마이너스. 네, 많이 빠져봤자 뭐 한 1.5 정도 나왔을라나요?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져 있다. 근데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 계좌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면 되네요. 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을 좀 잘 넘어가면 되고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뭐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빠졌고요. 네, 대부분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요거
반도체 쪽, 네, 이쪽이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ISC 9.8% 올랐죠. 그러면서 요런 날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혹해가지고 막 사시면 안 되겠죠.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변동성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좀 빠졌어요. 오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주가 뛰었다가 요것도 쭈루룩 미끄러진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로봇주들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로봇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을 한번 진짜로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192개 상승에 703개 하락입니다. 네,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7개 상승에 1287개 하락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네, 하락이 매우 우세한 편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20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네, 낙폭이 제법 있었던 그런 날이다. 아주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2000개 정도면 압도적이긴 하군요. 근데 뭐 아무튼 네. 뭐 한 5%, 7% 뭐 이렇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7%까지 빠졌어요. 네, 계좌 상황들 전체 평균이 그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한 2%대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자, 상승 포인트는 유틸렉스, 이 시총 작은 것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시총 작은 것들. 요거 좀 큰 놈 있네요. 스피어, 요건 좀 큰 놈 있고요. LK 삼양, 뭐 대부분 1000억대, 200억대, 뭐 이런 거 상한가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급등 의미 없는 것들 움직이는 게 좀 있었고요. 쭉 내려보니까 이제 9%까지 올라간 게 OCI 홀딩스, 네, 태양광 쪽에 또 에너지 쪽 좀 올랐네요. 그래서 56개, ETF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한 50개 정도는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괜찮죠? 상승 포인트는요, 네, 2.10, 많지는 않네요. 2.10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올랐잖아요. 하락은 한 4%좀 잡히겠죠. 그러면 코이즈 하한가 그대로 찍었고요. 골드NS, CM 플러스 마찬가지죠. 시총이 작은 것들이 이제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은 상품 쪽이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손해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죠? 지난주에 사신 분들,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 25만원 사가지고 지금 8만원 남았다 그러면은, 네, 이 정도면은, 네, 줄임말로 뭐죠? 피과 솟? 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열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다음에 오늘 낙폭 큰 종목들이 제법 좀 있었어요. 네. ETF도 좀 있었지만 제법 크게 하락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네요. 48개로 잡혀 있는데 ETF 좀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도 30개 정도는 오늘 하락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낙폭이 한 4%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4.8 나오죠? 마이너스 2.5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저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마이너스 2%, 네. 1.5%, 네. 뭐 2.5% 그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한 2%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에 좀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면서 방어가 좀 됐어요. 네, KB금융,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겠죠?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뭐 투신이라든지, 당연하죠. 네, 개인들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네, 사모펀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방어가 됐고요. 네이버 얼마나 빠졌죠? 네, 3%.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좀 더 봅시다. 네, 이게 포지션은 일단 잘 나왔는데, 이 매수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그 밀어준 형태의 모습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세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 거래량이 동반되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팔았네요. 로봇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그죠? 네, 로봇이 살짝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얘네들 많이 빠지고 나면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로봇주들. 로봇주들은 원래 올해 상반기 이후에 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미리 땡겨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들 한번 관심은 또 가질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럼 로봇주도 한 번씩 또 체크를 해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한번 담을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네, 슉슉슉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정 쪽은 보지 않을 거고요. 후공정 쪽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조정 이후에 사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그런 쪽이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많이 올랐다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2차 반등 준비할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쪽이고 외국인이 제일 궁금하죠. 3조 원인데
삼성전자는 좀 줄였나요? 예, 좀 줄은 것 같은데 가만있어 보자. 아니네요. 늘렸네요. 네, 하이닉스 9천억에 삼성전자 7,200억이었는데 확정은 네, 하이닉스 9,600억에 삼성전자 8,900억. 지금 시간에서 조금 더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조 단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종목 다. 그다음에 현대차도 제법 많이 팔았네요. 1,400억. 현대차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네,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계속 팔고 있네요. 요즘에 SK 스퀘어, 카카오 뭐 등등등 조방원 쪽부터 해가지고 싹 다 팔아먹는 모습이고요. 매수는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셀트리온,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는 근데 왜 사죠? 네, 요것도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스피어. 스피어. 네. 요거 있고, SPG. 네, SPG 많이 빠졌는데요. 그죠? 삼천당 제약, 하이브.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 쪽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좀 내려오면은 이것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은 네, 관심권에 넣어놓고 보셔도 되긴 되는데 확 튀어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직은 부족해요. 뭐 실적이 터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엔터주 관련주들은 이제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들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매수 포인트까지 잘 잡히지 않아서 좀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도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봄철 되고 그러면 이제 콘서트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괜찮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시장을 얼마나 흔들어 줄 것이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외국인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팔았는데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네, 이 정도면은 조금만 더 팔면 끝나지 않나 싶긴 한데 얼마나 때리려는지의 그 의도가 있거든요. 얼마나 때릴 것이냐. 이젠 나는 물건 다 팔았으니까 공매도로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물량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를 계속 때리고 들어가면은 요것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일단 만기가 지나고 나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질 테니까 그때 포지션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까지는 네, 만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네,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네, 좀 지켜보면서 확실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움직임들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현금 갖고 계신 거 꽉 쥐고 계시면서 네, 시장 포지션 잘 읽으면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사면 되지 않고요. 네,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애매하고 올라가도 애매한 상황이니까 현재 시점은 일단 네, 조금 기다리시고요. 한 발짝 늦게 매수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안전할 때 그럴 때 보자고요. 괜히 모험 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잘 쉬시고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잘 쉬시고 주말 동안 잘 보내신 다음에 네, 다음 주부터 또 치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에 치열하게 하려면 이번 주말에 잘 놀아야 되겠죠? 맛있는 거 사드시고 네,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